아무래도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들도 얘기를 많고, 비트코인이 뭐 좋다, 나쁘다, 간다, 안 간다, 얼마를 간다, 이런 것들을 워낙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비트코인을 사자, 말자,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계만 보고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하면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자, 비트코인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글로벌 장에서는 전고점까지 진입을 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서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목요일 현재는 9,300만원, 조금만 더 가면 1억을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어떤 뉴스를 보면 뭐 국내 시장 기준으로 1억을 간다느냐 안 간다느냐, 2억을 간다, 뭐 10억을 간다, 이런저런 청사진 얘기만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불과 몇 년 전이니까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20년도 불장, 이때도 보면은 올라갈 때 계속해서 얼마 1억 넘는다 안 넘는다, 이때도 3억 간다 안 간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어느 순간 이제 꼬그라치게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올라간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각인된 것이 2017년도 불장 이때죠, 그죠? 2021년도보다는 17년도 이때가 상승률이 더 훨씬 컸고, 이때 뭐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 들렸다가 잊혀졌다가 폭락때 역시 사기였어 라는 말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또 고점 물리고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소외감 느끼거나 아직 조금밖에 못 샀는데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게 문제거든요. 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 이번 상승장에 내가 못 샀다 그러면은 그래 아깝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버리면은 소외감을 안 느끼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사면 상관이 없는 거죠. 버는 것도 없지만 혹시 내려가서 잃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 사는 대신 소외감만 느끼지 않는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오르던 급등을 하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비트코인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면 더 오를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벼락 거지가 된 것 같고 남들을 버는데 나는 못 번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은 이 더러운 느낌,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자존감도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욕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이런 후유증을 낳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소외감을 느끼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넘기고 뭐 1억 5천까지 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갈 거 하다가 이러다가 3억 10억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뒤늦게 고점에 따라 붙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소외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일단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차트 말고 글로벌 차트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길게 보면은 이 차트 상에서는 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째 이렇게 끌어오고 있죠. 물론 이전에 차트도 있지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비트코인 역사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이때가 대박이었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고, 자, 첫 번째 상승 고점에서 두 번째 상승 고점까지 기간을 보면은 첫 번째 상승의 고점이 2013년도 11월이에요. 두 번째 고점이 2017년도 12월이고 대략적으로 5년 뒤에 고점이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고점이었던 것은 2021년도 10월이고요. 17년도부터 약 4년 뒤에 다시 또 고점이 만들어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년 5년 주기로 고점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렇게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제일 큰 거는 희소성 때문인 것 같아요. 희소성. 이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희소성. 지구 안에는 이 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고, 그것도 채굴력이 적기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는 물론 소중하지만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희소성은 줄어들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량이 정해져 있고 채굴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상향 자체는 희소성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 희소성이 더 희귀해지는 순간, 즉 반감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상향 안에서 급등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비트코인이 여기서 생겨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감기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첫 번째 반감기, 그러니까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 반감이 되는 거죠. 채굴량이. 첫 번째가 2012년도에 있었어요. 2012년도 다음에 여기 고점이 2013년도였잖아요. 그죠? 2012년도 11월에 반감기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락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두 번째 2차 반감기가 2016년 7월입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7월 반감기 다음에 자, 반감기 전에 여기 살짝 바닥에서 오르죠. 그죠? 벌써 학습이 된 거죠. 첫 번째 반감기 다음에 상승했었구나.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 전에 이미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고 반감기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자, 이때 상승기를 보면은 2차 반감기 때 상승을 보면은 2016년 7월이었고 여기 대략적으로 고점이 2017년도 12월이에요. 2017년 12월 대략적으로 1년 반을 상승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반감기 2020년도 5월이에요. 3차 반감기가 2010년 5월 그 다음 고점 상승기까지 대략적으로 2021년도 11월이에요. 2021년 11월. 역시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 상승기를 가져갔죠. 반감기 다음에 상승. 다시 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4차 반감기가 있는데, 이 4차 반감기는 2024년 올해죠. 4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중순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여기저기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서 뭐 끝이다 여기서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 봐야 알지 어떻게 미래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통계로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때까지 1년 반 정도 상승기가 나왔으니까 2025년 대략적으로 10월까지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1년 반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죠.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나요? 샀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누구든 뭐 1억 5천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 10억 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통계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상승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목표가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사고 상승해 준다면은 내년 하반기에 팔고 나올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그때 가가지고 1억 5천 될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준 만큼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중심은 아니에요. 매매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은 올라가는 이유, 희소성과 반감기, 이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는 알고 하자는 거고, 하지만 미래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외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은 리스크와 소외감 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금 설정부터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0만 원 정도는 그래 없어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B라는 사람은 뭐 500만 원, C라는 사람은 1000만 원, D라는 사람은 뭐 5천만 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요것을 정하자. 1000만 원을 설정한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이 없어도 혹시 내가 반토막 또는 70%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내려가면은 거의 뭐 깡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국 시장에서 지난번 고점이 8천만 원대고 그 다음 폭락했을 때가 2천만 원이에요. 거의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폭락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4천만 원대부터 2천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걸 견뎠거든요. 마이너스 70%예요. 1천만 원 감당 가능한 분은 이 2천만 원이 혹시 다음 달부터 뭐 다시 급락이 나와가지고 다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1천만 원이라고 설정이 되었으면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할 일이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금액이 결정되었으면은 두 번째 할 것은 매집 기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반감기 보면은 반감기 다음에 뭐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반감기 2016년도 7월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은 뭐 10월, 11월 몇 달 후에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2차 반감기 때도 보면은 반감기 다음에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한참 뒤에 2016년도 7월의 반감기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본다면은 12월 역시 몇 달 뒤에 상승하죠. 상승하고도 뭐 폭락도 몇 번 나오면서 올라가고, 그죠? 이번에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반감기와 함께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갈지 몇 달 끌고 난 다음에 올라갈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끌고 올라갔다, 그죠? 대략적으로 반감기 다음에 3개월, 5개월 정도는 끌고 가더라. 그런데 지금 3월이니까 4월에 반감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3달 끌고 간다. 6월이 되겠죠, 그죠? 이번 달까지 합하면은 3, 4, 5, 6 약 4개월간의 매집 기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올라간다면 저가 매수 기회는 없겠지만요.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정을 해서 1개월로 정하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로 정하든 기간을 정하세요. 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는 2개월, 누구는 3개월 이렇게 정한다고 칩시다. 이 A라는 사람은 1천만 원 감당 가능하고 3개월 동안 사모으겠다. 이것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할 것은 매수를 해야죠. 그죠? 이 매수를 매수라는 단어보다는 사모은다라고 개념을 바꿔서 천천히 3개월 동안 사모아 가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3개월 정도면 대략적으로 90일이죠. 그죠? 그냥 편하게 100일로 지금 칠게요. 그냥 2개월이면은 이게 60일 될 수가 있고, 4개월이면은 120일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면은 150일이 될 수 있고, 지금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다 본인만의 기준 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일이라 정했으면은,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1000만 원을 100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죠. 그죠? 매일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매일 10만 원을 매집.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폭락을 해도 사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부담스럽다. 혹시 한 번은 눌렸다가 크게 눌렸다 가주지 않을까? 그때 좀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5만 원을 매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매일 5만 원씩만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5만 원이 계속해서 세이브가 되겠죠. 5만 원은 사고 5만 원 세이브. 그 다음 날 5만 원 사고 그 다음 날에 10만 원 세이브. 그 다음 날에 또 5만 원 사고 그 다음 15만 원 세이브. 이렇게 계속 세이브가 되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세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전 고점 대비 20, 30% 정도 엄청난 급락이 한번 나와준다. 그때 세이브된 금액을 매집에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되면서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올랐을 때는 수익률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해야겠죠. 자, 사람에 따라서 매일 10만 원 아니라 누구는 매일 3만 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매일 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단점은 만약에 급락했을 때 평단가를 많이 낮추지는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두 번째보다는 많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점은 만약에 급락이 온다면 저점에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락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돈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요거는 본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 기준가도 정해야 되겠죠. 나는 1억 이하에서만 매일 얼마씩 사겠다. 나는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만 매일 얼마씩 사겠다.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죠. 자, 제가 미래에서 왔고 너무 확신을 하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 누구는 300이고 누구는 5천만 원이면은 이거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상승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외감은 들지 않겠죠. 이 소외감을 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금을 설정을 하고 매집 기간을 설정을 하고 사모으는 방법을 정하고 매도 시기는 내년까지 한번 가져보고 내년에 정말 많이 오른다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든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참고를 해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좋다 안 좋다 사라 안 사라가 아니에요. 이 소외감으로 고점에 사는 실수나 혹여나 올라갔을 때 내가 실망하거나 이것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매매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